오늘로 2주차를 맞이한 국정감사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외식 사업가죠. 백종원 씨가 참고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위기의 자영업을 구하기 위한 해법을 들려달라라는 거였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한편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정감사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오늘은 가맹사업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박현종 BHC 회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 국감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씨가 국감장에라고 하면 의아하실 네.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골목 식당에서 주로 네. 만났던 분이어서 왜 출석을 한 게 된 건지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네네. 이 백종원 씨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네. 방송인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의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가다. 정말 강연을 할 정도의 수준을 넘죠. 근데 그러한 자신의 노하우를 주로 방송을 통해서 이 골목 상권 내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이 다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쏟아진 질문은 골목 상권을 어떻게 좀 살려낼 수 있겠는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주로 쏟아졌고요. 그런 와중에도 또 야당 의원은 오히려 이 백종원 씨 당신이 이러한 그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 대표 아니냐? 또 이런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질의응답이 오가서 네. 방송으로 유명인인 만큼 그만큼 또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백 대표의 그 국감 출석에서 골목 상권 또 위기의 자영업자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 해법 얻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뭐냐면은 이제 우선 본인에 대한 질책 혹은 이제 비판적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먹자골목에 입점하는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대표 맞지만 먹자골목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가맹점이 이제 살아남고 돈을 벌기 위한데 자기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은 골목 상권의 파괴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여긴 또 국회의원들이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외식업주들의 이 생존을 위한 이야기는 어떤 걸 했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외식업주들이 창업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게를 쉽게 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 경험도 있지만 1, 2년의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여는 만큼 쉽게 네. 망하고 문 닫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외식업 이 허용을 조금은 문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잘 들어보면 또 장점, 단점이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그럼 외식업을 지금 신고지에서 허가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꼼꼼한 제도화에 국회의원들이 연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또 숙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의원과의 질의응답 같은 얘기입니다. 화면으로 네.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네. 제 마음이 급했나 봐요. 빨리 보여달라고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자, 치킨집이 생기면 석 달 내 1년에 혹은 뭐 다 문을 닫아야 되는 7, 80%나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백종원 씨가 답한 게 있죠?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래요. 얘기를 이렇게 워딩 그대로 보여드리고 신고만 있습니다. 하면 창업할 수 있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워낙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철저한 준비 없이 그냥 네. 법 없이 예. 이 식당을 여는데 뛰어든다라는 그렇죠. 거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발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이제 백종원 씨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네.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기승전 치킨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러니까 회사 생활 다 하다가 퇴직하고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치킨집이라도 열겠다. 치킨은 동네에서 많이 사 먹으니까 네.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면은 뭐 장사되지 않겠느냐. 근데 치킨집은요 정말 스타벅스 전 세계에 있는 커피점보다도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많아요. 그런데 폐업률, 이 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7, 80%, 10개가 문을 열면 7, 8개는 문을 닫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치킨집만이 아니라 치킨집이 워낙 많고 우리가 애호하다 보니까 상징이 된 거죠. 외식업이라고 하면 뭐 고깃집이 있을 수도 있고 국수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폐업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이제 어찌 보면 대중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체감을 국회에서 항변한 측면은 있는데
또 하나 역비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국내 최대 업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프랜차이즈 이 우리나라의 그 외식업이라고 통칭했을 때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에 최다 점포 보유율이 더본 코리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씨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가맹점주를 거느리고 있는 대표이기도 한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또 백종원 씨는 항변을 합니다. 자신의 역할은 가맹점주가 돈을 벌도록 해주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 프랜차이즈에 들어온 우리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런 또 이제 역비판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따져볼 문제이나 백종원 씨가 사업주로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업주가 나갈 때 증인으로 많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참고인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식업계 현황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더본코리아 대표라는 입장보다는 외식업 전문가 이런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꽤 목소리 높여서 다 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선동열 감독은 증인으로 나가서 네. 상당히 여당 의원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사과를 하든가 사퇴를 하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네. 백종원 씨는 상당히 자신의 노하우를 국회의원들에게 많이 들려준 편이어서 조금 비난도 있었지만 모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도 좀 와달라, 우리 지역도 좀 유념해 달라 이런 청탁성 이제 요청을 해서 네. 약간은 또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은 같은 어느 결의 누구도 얘기군요. 네. 외식업을 창업을 할 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나 뭔가 장치도 필요하다. 이게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다라고 네네. 했고 또 하나의 지적 부분은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백종원 씨가 그래도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이제 인기가 있는 게 프로그램에서 무슨 자신의 레시피를 또 이제 선보이는 것도 있지만 네. 굉장히 골목 상권 정말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에 가서 분식점에 가서 맛을 보고 이게 집에서는 가족들이 맛있다고 평을 했겠지만 돈 받고 팔 수 있는 데는 까다로운 손님의 입맛에 맞추기 어렵다 이런 아주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게 업주가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찍을 통해서 정말 이 장사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훈을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울림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방송에서 자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창업 아카데미와 같은 좀 제대로 된 망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걸 역설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정부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수많은 직업 교육들을 하지만 또 이제 이 전환 교육들을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퀄리티의 측면이나 네. 또 어찌 보면 또 이 해외에 보면은 명문 이 사설 아카데미들 그게 이제 교육기관일 수도 있고 네. 기업체의 브랜드에서 차린 것일 수도 있고 적어도 저 아카데미에서 내가 수료하고 뭐 빵가게를 연다든가 분식집을 연다든가 고깃집을 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어떤 그 브랜드 밸류를 느낄 수 있는 아카데미가 나와야 될 필요도 있긴 있어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그게 무슨 아카데미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대를 이어서 가기 때문에 우동집 하나도 100년, 200년 가는 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기업이라기보다는 점포 하나가 뭐 대를 이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100년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의 이야기와 뭐 정부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여기 좀 국회의 제도화 입법 과정이 이번 백종원 씨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뭐가 조금 싱크로나이즈가 된다면 우리 외식업계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뼈아픈 교훈이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백 대표가 국감장에 나왔던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서 또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비판을 네. 했죠. 그렇죠. 백 대표님의 가맹점들이 손님을 다 빼앗아간다. 출점 제한을 할 수 없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골목상권과 먹자 골목을 구분하지 못한 네. 지적을 뭐 살짝 한 거죠.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군요.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곳에 오픈해서 시장 살아남는 자체가 격을 만든다는 거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골목 네. 상권과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이제 먹자 먹자 골목. 골목은 네. 규모라든지 그 타겟팅 자체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한 예.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두부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거냐? 맞아요. 지금 정확한 보기에도- 말씀이십니다. 먹자 골목과 골목 상권이 사전적 의미로 딱 구분이 돼서 네. 행정구역 지도상 여기는 먹자 골목이고 여기는 골목 상권이 아니에요. 뒤섞여 있죠, 사실은. 그런데 네. 이제 백종원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권리금 1, 2억을 내는 곳이라면 상당히 치열한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야말로 밥집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에 구멍가게가 슈퍼마켓이 되고 슈퍼마켓이 지금 편의점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편의점이 주택가 곳곳을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포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물론 지금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산하의 브랜드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차도 있고요. 중국집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깃집들도 있는데 이런 것 외에 편의점들도 어마어마한 점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최근에 최저임금 여파라든가 또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무려 1,900여 개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심각한 문제를 보면 골목 상권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필요하고 또 먹자 골목에 대한 대안도 역시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먹자 골목에 조금 더 빈도가 많이 모여서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이 점포들이 문을 닫고 도태돼 나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는 먹자 골목과 골목 상권을 구분할 게 아니라 결국은 전체적인 폐업률을 조금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 질문과 응답은 백종원 대표에 대한 공격이었고 거기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응수였으니까 뭐 그걸로 됐다고 보지만 이게 뭐 정부 제도화나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문답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계속 이어가 보죠. 또 앞서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 성공한 노하우를 지역에 와서 알려서 상권을 살려달라라는 의원들의 부탁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백 대표의 강연장 같다라는 네. 그런 지적도 있었고 네. 뭐 지금 화면에 나가다시피 공개적으로 청탁을 하면서 국감의 본래 취지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네.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저 발언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왜 저런 청탁을 하고 있느냐, 좀 이제 보기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네. 백종원 대표를 좀 이제 너무 치켜 세우는 것 아니냐. 백 대표가 사업을 잘하고 방송에서 이미지 좋은 그 레시피를 알려주는 셰프로 또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좀 품위가 떨어졌다. 이런 질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용주 의원이 백종원 씨에게 연락 못할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락해서 여수도 한번 와서 강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실이 이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소. 이러면 충분히 성사될 일이에요. 백 대표도 가겠다고 답변했고. 근데 그걸 왜 국정감사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네. 지금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조금 너무 과도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요. 백종원 대표의 강연장이었다. 이 국회의원들은 조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네. 백종원 대표야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가서 자신의 소신 발언 다 했기 때문에 뭐라고 백종원 대표에게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준비를 했다면 아까 말한 대로 골목 상권과 먹자 골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판이 아니라 자, 더본코리아 안에서는 가맹점주들을 정말 갑질하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하는 뭐 통과세, 네. 이 쓸데없는 프리미엄으로 이제 정말 이 비용을 올리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본사가 가맹점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오히려 세세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들을 좀 이끌어냈다면 오늘도 등장하게 되는 BHC 같은 네네. 또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힌 곳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을 텐데 오히려 너무 추켜 세워도 문제고요. 너무 또 이제 비판만 해도 문제고요. 준비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상당히 좀 분노하는 국정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으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은 출석하기로 했다가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렇죠, 끝내 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걸 놓고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불출석 사유서의 그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뭐 건강 이상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정말 네. 긴급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사유서가 모호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사실 국회가 요청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이게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담철곤 회장은 지난 12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이 백종원 대표에게 질문했던 바로 그 이용주 의원이 증인으로 요청을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26일 그렇죠. 출석이 출석하게. 예정돼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에는 저는 못 나가겠습니다 했지만 국정감사가 29일에 끝나는데
후반인 26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 조율이 됐다고 하니 그나마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 완전히 얼굴을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26일을 한 번 더 기대해 봐야 될 텐데 문제는 조금 이제 불미스러운 이 혐의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일단은 이제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죠. 예, 이 오리온 그룹 내에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 탄압을 했다. 이제 이러한 정황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나가면 좀 입장 곤란한 질문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회사의 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라는 또 이제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백종원 이 대표가 다들 부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 비하면은 뭐 이 재벌기업 총수들의 이 증인 출석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좀 IT 쪽에 신흥 재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네이버의 이제 이혜진 의장 같은 경우에 창업주죠. 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화제가 되고 있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출석 예정돼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상당히 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롭게 성장 동력을 주도해야 되는 젊은 기업가들이 많이 이번에 증인으로 호출이 됐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사실 아까 우리가 닷새 지났다고 했고 네. 올해가 엿새째인데 날수로는 그게 맞는데 토일에는 따로 상임위가 안 열렸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사흘 했고 오늘 나흘 차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보름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처음에 뭐 벵골 고양이 등장하고 그랬는데요. 조금 남은 기간 동안은 정책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보고 무엇보다도 좀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또 정부의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최근에 그 갑질 논란에 휩싸인 네. 그 박현종 BHC 회장이 이제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네. 되는데 상생 협의를 했다면 예. 이게 국정감사에 앞서서 보여주기식의 상생 협의 아니냐라는 일단은 이게 지적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주도해서 상생 협의를 이끌어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만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또 기업주에게 확인을 하겠죠. 아마 열심히 하겠다고 읍소하고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공세에 또 어떤 자료들이 등장할지 몰라서 오늘 저녁 무렵에는 이 내용이 가장 핫한 이슈일 것 같은데 BHC는 국민들이 많이 공분했던 기업입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게 우선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본사가 압박을 한다든가 혹은 정말 이게 3만 원짜리 기름을 7만 원에 뭐 판매하면서 통과세를 또 붙여가지고 네. 사실 세금도 아닌데 통과세라고 부르는 것은 이 돈을 물지 않으면은 그 본사의 재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눈물겹게 부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을의 비애 이것을 만들어낸 갑질이 이번에 이제 상생 협약을 했다고 하니까 개선된 모습을 좀 이 박 회장이 많이 보여주시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의 질타 많이 받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갑질 사례를 들었는데요. 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이 성폭행 의혹까지도 등장을 했던 상황인데요.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고 정말 가맹점주들이 웃으면서 돈 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날을 위해서 본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